안녕하세요. 메리츠의 최진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환계 주요 치료비 특이하게 출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특징은 살짝 적어놨는데요. 감액 기간 없이 기왕증도 중환자실까지 평생 보장인데요. 사실 제목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제목은 외우기 쉽게 순, 통, 치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타사하고 비교할 수 있을 만한 표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 범위 관련해 가지고 거는 순환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타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2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거기에다가 보장 방법이라든지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일단은 메리처즈의 특징은 검사부터 재활까지 다 해드릴 건데, 일단 타사는 검사를 해주고 있는 데가 없죠. 거기다가 치료 부분에 있어도 이제 보통은 우리가 수, 혈, 중, 수술 혈전용의 중환자실 입원 이걸로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번에 출시하면서 저희는 수혈중뿐만 아니라 CRRT, 인공호흡, 저체온요법, 에크모와 함께 수술은 또 매회 보장을 하도록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검사부터 치료, 재활까지 해서 모두 다 합쳐보면 12가지의 보장을 가지게 되고, 이 어카운트처럼 한도를 8천만 원, 최대 8천만 원 한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장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까지 보장을 해드리는데요. 거기에 특징적으로 가입하자마자 즉시 100% 보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감액 기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메디차제는 감액 기간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가입 전 질환도 보상할 수 있도록 약관을 규정을 해놨다라는 점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보장 범위가 순환계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뇌졸중, 급성심근성, 뇌혈관 허혈성 심장, 그리고 고정맥 많이 원하셨는데요. 드디어 고정맥까지 보장을 다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류마티스 열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심근병증, 식도정맥류, 대동맥류, 박리 이런 부분들까지 순환계로 확장해서 보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범위는 믿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은 우리의 장점은 범위가 굉장히 넓구나. 그리고 보장 횟수가 타사 같은 경우는 수, 혈, 중으로 제한이 걸려 있는데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최대 12번 보장을 하고 있고요. 수술은 무조건 매회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평생 보장, 그리고 감액 기간이 없다. 그리고 검사부터 재활까지 전체를 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입 전 질환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뜯어서 봐볼 건데요. 일단은 가입금액 구조가 1형부터 5형까지 구성이 됐어요. 이건 약관에 보니까 픽스를 이렇게 가입 금액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가입한다고 하면 무조건 3형 이상을 가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보험료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이제 1형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험료를 보시면은 굳이 1형과 2형을 선택할 필요 없이 최소 3형에서 5형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가입금액 구조는 대충 이렇게 수술비가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리고 4대 중증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은요. 3종, 5종, 3형하고 5형 또 같은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 쟁점이 과연 이제 고객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했을 때 평생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이 도표는 뭐냐면요. 뇌혈관 질환의 발생 빈도나 증가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특징적으로 재미난 게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증가율이란 게 있죠. 18년도 대비 22년도에 증가율이라고 돼 있어요. 보면은 얼만큼 증가율이 많이 증가되고 있느냐 봤더니, 특별하게도 이 젊은 연령층의 증가율이 이 고연령에 비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또 하나 있는데, 일단 뇌혈관 질환 부분이 이 녹색 그림이거든요. 녹색 선을 봐주시면은 이건 이제 사망률에 관련된 건데,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오르다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 뇌혈관 질환이 젊은이들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이게 사망률은 또 낮다. 그렇다면 이 젊은 연령에서 발생해서 사망률이 낮다는 건 평생토록 보장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점이겠죠.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재발도 굉장히 많지만 재활을 또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평생 보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점이고요. 꼭 젊은 연령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경험 생명표를 꺼내 들었는데, 지금 경험 생명표에 의하면은 여성분들은 90.7세, 남성분들은 무려 86.3세까지 살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살게 되었다 하면은 젊은 나이에 뇌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률은 낮아졌다. 더군다나 이게
오래 살기까지 됐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보장의 필요성은 이러한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리츠화재가 12가지 이제 보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타사하고 비교하면 좋을까 했을 때 실제 보상을 한번 해보자. 예, 보상 계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일단은 혈전용해를 했다. 뇌경색을 진단받고 혈전용해를 했다고 했을 때 혈전용해가 이제 가입 금액 2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사도 마찬가지 2천만 원 보상 받는데 문제는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환자실이 보상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타사하고 또 비교해 보자면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여러 번 박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스텐트 삽입을 하고 나서 같은 해에 한 번 더 반복 수술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는 수술비는 매회 보장이죠. 수술비는 매회 보장이기 때문에 여기 수술비가 보장이 들어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스텐트 삽입을 하고 중환자실을 갈 테니까 중환자실까지 엮어줬을 때 보장 금액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술비를 매회 해준다는 게 여기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또 어떤 분께서는 하나 손해보험하고도 좀 비교해달라. 근데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하나 손해보험 약관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질환으로 나눠놨어요. 경증 질환과 중등도 그리고 중증으로 나눠놓으면서 여기를 연간 1회 수혈중 뭐든지 하나만 해준다는 거죠. 예, 질환별로 딱 하나만 해주는데 가입 금액에 차등을 두었더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가입 금액을 차등을 뒀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삽입을 했는데 1년 이에 똑같이 반복 수술을 했다 가정해보죠. 자, 협심증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는 중등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연간 1회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수술에서 중환자실까지 갔을 때 한 번 보장했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만 준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수술을 했지만 연간 1회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보장이 안 된다. 근데 메리츠로 가면요. 첫 수술비에서 2천만 원 받고 중환자실까지 보상을 받았을 거예요. 2차 수술에서는 중환자실은 보상이 없지만 수술비는 보장받게 되기 때문에 어때요? 보장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버린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앞에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중환자실에 대한 거를 표했다. 지금 이게 제가 AI한테 혈전용의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중환자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즉, 이 혈전용해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스텐트 삽입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수술이라든지 기타 등등 심뇌혈관 수술, 부정맥 마찬가지 모두 중환자실을 경유를 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든 경유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뭐 혈전용해는 사실 중환자실 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수술은 수술하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환자실이 되고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어카운트인 중환자실 제외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주요한 차이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보장을 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표에 보면은 뭐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치료 쪽에 보면은 지속적 신대치요법 그리고 인공호흡기, 저체온요법, 부분 체해순환 이런 애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은 부분 체해순환이라는 게 우리 아주 흔하게 듣는 에크모라는 녀석이고요. 에크모를 할 때 인공호흡기를 달아줘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에크모를 단다는 건 이 자발 호흡이 어려운 상태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하게도 왜 심내혈관 환자인데 지속적 심대체요법이라는 게 들어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심대치요법 말 그대로 하트, 예, 심장이 아니라 키드니, 예, 신장을 말하는 콩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이 왜 들어갔을까? 이런 부분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일단 심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그 결과로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 심장 질환을 악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신장도 같이 고장날 수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노폐물 걸러주는 보조요법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에크모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에크모의 적응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심정지후 심폐소생술 이런 애들도 코드가 따로 있죠. 급성심근경색, 뭐 심근염 이런 애들 다 어디에 우리 보상 대상 코드에 들어가는 질환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에크모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단위 인구당 에크모 보유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 저체온요법 나왔었잖아요. 심정지 상태에서 에크모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저체온증을
저체온을 유지해서 뇌 손상을 방지하는 치료다. 그래서 이 에크모와 저체온 치료가 같이 병행될 경우가 상당 부분 발생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약물 치료 및 호흡기 치료는 같이 시행한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크모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치료, 아까 보여줬던 그 네 가지 치료 뭐가 있었죠? 호흡기라든지 신대체육법이라든지 저체온요법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같이 병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코로나 때 에크모가 한참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코로나를 했을 때, 코로나 때 에크모를 치료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에크모와 신대체육법을 같이 했다고 하면서 여기 보면 기관절개라고 했잖아요. 기관절개를 왜 하는 걸까요? 자발호흡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치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만약에 심근경색 환자가 에크모를 했다라고 하면요. 자, 여기 보면 저체온요법으로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체온을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신대체호흡법을 들어가겠죠. 그리고 호흡기도 달아줘야 되는 거고,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텐트 삽입이라든지 기타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든지 무슨 수술이든 필요한 수술을 하겠죠. 거기에 에크모를 달아둔다 했을 때, 얘네들을 전부 보상을 받고요. 이 치료가 끝났을 때 굉장히 큰 치료를 했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활까지 우리는 보장을 해드린다. 그리고 매년 심내혈관 검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검사 비용까지 같이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에크모라는 게 굉장히 에크모나 저체온요법이라는 게 어디서 유명해진 거냐면 이건희 회장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대장으로 선정을 해서 타성을 해보죠. 마찬가지 중환자실 치료, 스턴트, 에크모, 저체온 치료와 인공호흡. 여기서 CRRT는 표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표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CRRT 빼고도 마찬가지로 보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12가지 요법을 쪼개놨을 때와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게 매회 수술이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 타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복 보장이 많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심장 같은 경우는 재활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생경하게 생각하시는데 심장에도 마찬가지로 재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문제가 됐을 때 생명 유지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 치료라든지 심리 치료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매회 해준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제 보통의 약관들은 수술 한 번, 혈전용이 한 번, 뭐 중환자실 한 번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매회 해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건데 지금 제가 네이버에서요, 스텐트를 그냥 5개 한 사람 찾아보려고 했더니 5분만 검색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뭐 40이란 나이에 스텐트를 4개 했다. 스텐트를 5개 했다. 여기도 스텐트 5개, 스텐트 3개 하고 또 2개를 삽입하고요. 여기도 스텐트 5개. 여기도 스텐트 3개 하고 2개를 나눠서 했네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중복 보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수술을 매회 반복했을 때. 근데 이분이 되게 드라마틱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무려 4개월 동안 4번의 스텐트 시술을 했다. 그래서 종합병원 심혈관센터에 스텐트 2개를 시술을 하시고 한 달 후에 한 개 더 넣으셨고요. 상급으로 넘어와서 기존 CCV의 재시술을 시행을 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시술을 하게 됐다. 그래서 총 4번의 시술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씩 4번의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뭐가 또 들어가죠? 중환자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과 중환자실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게 왜 이렇게 심장 쪽에 스텐트가 많이 생기느냐? 이게 이제 심장의 관상동맥을 해부학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관상동맥.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관상동맥이에요. 이렇게 된 부분. 근데 보시면 여기 검은 점들이 보이죠? 얘네들이 심장 근육 손상을 초래하는 관상동맥 막힘이 흔한 부위다라고 했어요. 심장 근육의 손상을 초래하는 게 뭐예요? 급성 심근경색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포인트에서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텐트를 굉장히 많이 심게 되는 거고요. 많이 심을 뿐만 아니라 스텐트를 다시 교체해주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뇌로 가보면요. 뇌에는 우리가 동맥류라는 애가 있잖아요. 동맥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DNA 동맥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맥류도 스텐트를 또는 코일 색전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회 보장한다는 게 고러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카운트에서는 재미난 게 혈전 용해랑 혈전 제거를 각각 보상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뭔가 장점을 표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약관으로 들어갔을 때, 카운트 약관에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을 한다고 하면서 가로 열고 혈전 제거수는 제외라고 해놨고, 혈전 제거와 혈전 용해를 각각 보상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술이 매회 보장을 하는 거잖아요. 뭐가 되면 되냐? 이 혈전 제거란 애가 수술이면 문제가 전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질문 통에다 물어봤죠. 기계적 혈전 제거가 떻게 수술로 볼 수 있느냐에서 비관열 수술로 인정을 하고 있다. 즉, 우리는 수술이 매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따로 보상하든가 말든가 별로 상관이 없다. 예,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우리 회사 약관의 최대 장점이 가입전 질환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걸 갖고 살펴볼 건데, 일단 타사에는 지금 진단 확정 문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단 확정 문구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환으로라는 문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면 가입 전 질환도 해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있겠죠. 가입 전에 스텐트를 삽입하셨다. 근데 그 스텐트에 대한 수술이 다시 이루어졌을 때 예, 다시 보장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심지어 감액 기간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서 이제 제가 계속 수술이나 중환자 실종만 얘기했었는데요. 검사 비용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자, 매년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 일단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요. 3, 땡, 5잖아요. 근데 마지막 5의 질문이 뭐가 들어있냐면은 요런 애들이 되어 있어요. 뇌졸중은 제한이 걸려 있죠. 뇌경색과 뇌출로 제한이 걸려 있고요. 심장 쪽에서는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심장판막증으로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대 질환을 미리 가지고 있는 고객을 인수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고객이 우리 보험으로 들어있으냐 자, 대뇌 동맥류, 부정맥, I25 죽상경화가 뇌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건 뇌고 이건 심장이잖아요. 즉, 이런 사람들은 수술도 안 하고 입원도 안 해요. 뭐만 해요? 계속 검사만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만 안 걸리면 되죠? 이 3개월 이내 이력만 안 걸리면 사실 N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6대 질환 해당이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자, 매년 검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최대는 20만 원인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1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15만 원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죠? 되게 작아 보이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거를 어디에 대입을 많이 하냐면 우리 자부치에다 많이 대입해요. 자부치가 보통 3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부치가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예, 얘만 가입해도 거의 만 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저보험료 이런 거 따졌을 때. 자, 그러면 자부치 같은 경우는 매년 사고를 내든가 아니면 뭐 몇 년에 한 번은 무조건 사고가 나야 보험료를 쫓아갈 수 있어요. 본전을 뽑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저희 이 MRI나 PET, CT 이 검사 비용은 어때요? 그냥 매년 이 정도는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자부상하고 대비했을 때 이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 거고요. 굳이 또 사고를 일으킬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이미 문제가 터졌다고 하면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패시티가 보장 대상에 들어갔을 때 의아할 수 있어. 이거 암에만 쓰는 거 아니야? 아니죠. 뇌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패시티를 전부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책하고 감액이 없다. 가입 즉시 100% 보장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이제 또 타사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타사 약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때요? 감액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우리와 유사한 데가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90일에 10%와 1년 미만 50%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타사 특히 여기 2대 질환 어카운트 말고 2대 질환으로 들어갔을 때는 무려 10년 동안 50%를 지급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타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액 기간이 없는 회사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감액 기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아까 해본 케이스인데 이 사람은 대뇌 동맥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통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MRI 검사만 한 번씩, MRA죠. MRA 검사만 한 번씩 하고 있대요. 근데 마지막 검사일이 25년 2월 1일이래요. 그러면 알릴 의무는 어디에 체크할 수 있을까요? 자, 어디에 체크할 수 있죠? 3개월 이내, N년 이내 입원 수술, N년에 6대 질환, 어디죠? 체크할 곳이 없죠. 이 사람은 그냥 들어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고 나서 바로 코일 색전술을 가입하자마자 1년 이내에 시행을 했다 해보죠. 그러면 현대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자, 수술비에서 일단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장 금액을 여기는 4천만 원, 여기는 2천만 원 써놨네요. 뭐가 빠진 거죠?
맞아요. 중환자실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코위색전술 했다는 건 중환자실을 찍고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포장받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감액기관이 있고 없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부정맥이죠. 부정맥도 마찬가지로 입원 치료를 잘 안 한다. 또 수술 치료를 잘 안 한다. 근데 문제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알리르무에는 해당이 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간편보험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간편보험으로 들어왔을 때 고주파 절제술이죠. 고주파 절제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장을 바로 이렇게 풀 보장을 받게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방실 결절, 동방결절 절제술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세동기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세동기를 설치할 때 보상받고 또 제세동기를 교체할 때도 보상을 받아요. 근데 이 제세동기 설치와 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배터리 교체도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 교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술로는 안 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심장 쪽이기 때문에 혹시 이건 엄청난 과장이에요. 저희 엄청난 과장이라는 거 말씀드려요. 엄청난 과장인데 혹시 이분이 기저질환이 많아가지고 배터리 교체 때도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중환자실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얼마죠? 2천, 얘도 2천. 이렇게 보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입 전 질환을 활용을 하면 무궁무진한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고 엄청난 보장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감액 기간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출시를 엄청나게 망설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험료예요. 이렇게 좋은 보장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보험료에 대한 두려움이 오겠죠. 아,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미친 듯이 비싼 거 아니야? 그래서 보험료를 일단은 종합병원용 라인이 있고 상급 종합병원용 라인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죠. 자, 60세 남자 기준으로 해서요. 갱신형으로 봐보시면은 전 풀가입을 꼭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풀가입으로 보면 일단은 이게 종합병원용이고 이게 상급 종합병원용이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35,000원이에요. 예, 종합병원용인데도 굉장히 저렴하죠. 상급으로 가면 거기에 절반 정도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갱신형이기 때문에 비갱신형을 봐보죠. 자, 60세 남자 기준으로 해서 비갱신형으로 했을 때 8천만 원 풀가입에서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상급으로 가면은 무려 60%를 할인받을 수가 있는 거고, 여성분들은 비갱신으로 풀가입인데 이 정도면 꽤 할만하고요. 근데 상급으로 가면 또 이게 엄청나게 싸버리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이거 상급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상급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전제는 뭐냐? 상급으로 우리가 가는데, 이 상급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 제약식은 뭐였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이대주요 치료비는 종합병원에서 하잖아. 종합병원이 중요하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예전에 주요 치료비는 기간에 제한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아, 이게 예전에 뭐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중단받으면 보장기간이 시간이 쭉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정리한 이대질환이 가입하고도 보장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전제 때문에요?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평생 보장이라면 이제 이렇게 계산해보죠. 그래서 2차 병원에서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해볼게요. 근데 이게 되게 경미했대요. 경미하면 어때요? 그냥 처방을 해주고 또 입원할 수도 있긴 한데요. 보통 이제 너무 경미하면 처방을 하고 통원을 하는 가운데 통원 중에 어쨌든 뇌경색이라는 거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3차 병원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뇌경색 왔는데 처음부터 중대에 있다면 어때요? 바로 3차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는 점과 실제로 이 뇌경색증 진단이 와가지고요. 뭔가 문제가 터져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하면요. 2차에서 할 수 있는 병원들이 흔하진 않죠. 거의 대부분 3차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상품 개발에도 질의를 했다 이거죠. 수술을 2차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없다. 예, 주로 수술 후에 3차 병원 수술 후에 2차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봐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어지러움, 구토, 두통, 이명이 와가지고 혼자 똑바로 걷지 못하고 눈동자 흔들리는 증상이 왔어요. 그래서 수술명은 대뇌 동맥류 코유색전술을 한 건데 이분은 처음에 어디서 인제대 상계 백병원에서 뇌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서 많은 분들이 인제대 상계 백병원 같은 경우는 3차로 오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여기가 예전엔 3차였거든요.
그래서 3차 병원이 아닌 인제대 상계백병원은 2차 병원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정도 병원이면 이 코일 색전술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본인들이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어디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사하는 거 뭐냐? 아, 뇌 수술은 웬만하면 2차에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인제대 상계 백병원은 예전에는 무려 3차 병원이었어요. 근데 2015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을 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존에 3차 병원이었던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뇌수술을 안 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는데 엄청난 크게 시사한 점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 일으켰는데 거기에서 수술을 못했어요. 예. 신경외과 의사쌤이 안 계셔가지고 그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쌤이 연수를 가시는 바람에 없어가지고요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만 봐도 알 수 있죠. 아, 이대 질환에 관련한 수술을 2차에서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서 이제 보험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대 수술비와 이제 숨통치 요거를 같이 비교해 보면요 확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자, 보시면 가입 금액 2천은요 8천만 원의 가입 보험료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대 질환 수술비를 2천 가입을 했을 때 40대는 이 정도예요. 50대는 요 정도고요. 60대는 요 정도예요. 근데 순환계로 가면요 요 정도예요. 자, 어때요? 보험료 차이가 많게 느껴지나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능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매회 보장에다가 별의별 보장 다 해주는 데다가 감액 기간도 대입전 질환까지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이대 주치에 대해서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암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제 보험료를 보고 저는 무조건 풀 가입을 해야 되겠다. 예, 풀 가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상급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했을 때 상급에 대한 니즈만 잘 심어질 수 있다면요. 상급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풀 가입이나 최소 5천짜리 가입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성 뭐예요? 기존에 이대질환 수술비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다 하면요. 이참에 조금의 보험료를 더 보태가지고요. 뭔가 업셀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찾아보신다면 이번에 굉장히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메디치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여기만 바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보장해주고 기왕증도 보장해주고 만기까지 바로 보장해준다. 감액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